이번 영상은 공중보건의 개념과 인구보건, 모자보건, 산업보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중목욕탕, 공중화장실 등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공중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중보건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정의한 사람은 윈슬로우라는 학자인데요. 1920년에 이렇게 말했어요. 공중보건은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첫째, 질병을 예방하고 둘째, 생명을 연장시키며 셋째,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과 과학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라는 점이에요. 공중보건의 최소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입니다. 시험에서 개인의 노력이라고 나오면 오답이에요. 또 하나, 공중보건의 목적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질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 막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런 예방은 1차, 2차, 3차 예방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차 예방은 예방접종 등을 통해 질병이 생기기 전에 막는 것. 2차 예방에는 건강검진, 조기진단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 3차 예방은 이미 질병이 생긴 사람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것. 의학적, 직업적 재활 등이 있어요. 3차 예방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의학적, 직업적 재활은 몇 차 예방인가요? 하면 정답은 3차 예방입니다. 그로부터 26년 후에 윈슬로우가 제시한 공중보건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1946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등장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공중보건의 개념을 더 넓게 확장하면서 건강의 정의를 발표했어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를 말한다. 즉 건강하려면 몸만 건강해서는 안 되고 마음과 사회적 관계까지 모두 안정적이어야 진짜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설명하면서 건강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도 함께 제시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체질이나 가족력 같은 유전, 내가 자라는 생활환경과 사회적 조건인 환경, 식습관, 운동 등 개인의 생활습관. 시험에서 피부색이 나오곤 하는데요. 피부색은 유전이긴 하지만 건강과 관련된 유전은 아니죠. 그래서 오답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는 공중보건의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제적인 보건사업의 지휘 및 조정, 회원국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자료 공급,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술 자문, 유행성 질병 및 전염병 대책 후원, 즉 전 세계가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국제적 기구예요.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나올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는 개인의 건강을 관리한다? 아닙니다. 경제적 보조나 식량을 지원한다? 이것도 아니죠. 공중보건은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대상이고 경제적 보조나 식량 지원은 세계보건기구가 아니라 세계은행이나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역할이죠. 그럼 이런 공중보건이 잘 지켜지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공중보건을 가장 대표하는 지표는 영아 사망률입니다. 시험에서 공중보건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하고 물어보면 영아 사망률이에요. 왜 영아 사망률이 중요하냐면 영아는 환경에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그 나라나 지역의 보건 수준이 낮으면 바로 영향을 받는 집단이 바로 영아예요. 즉, 영아 사망률이 높다는 건 그 지역의 보건 수준이 낮다는 뜻이고 영아 사망률이 낮다는 건 보건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이들이 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 자체가 축하할 일이었어요. 돌잔치가 생긴 이유도 바로 그거죠. 영아 사망률은 1년간 동안 태어난 아기 수에 대해 그중 사망한 영아 수를 계산해요. 그리고 1000을 곱해서 1000명당 몇 명이 사망했는지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영아란 생후 12개월 이하를 말합니다. 시험에서 영아는 출생 후 어느 기간까지를 말하는가 하고 물어보는 문제도 나와요. 그리고 가끔 신생아도 물어보는데요. 신생아는 생후 28일 이하예요. 영아는 생후 12개월 이하, 신생아는 28일 이하. 자, 그럼 공중보건은 크게 어떤 영역으로 나뉘는지 볼게요. 우리 시험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인구보건, 모자보건, 산업보건, 환경보건, 질병보건. 이번 영상에서는 인구, 모자, 산업보건을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인구보건부터 살펴볼게요. 인구보건은 국민 전체의 건강과 복지를 관리하는 영역이에요. 공중보건 최소 단위가 지역사회라고 했죠. 이제 이 인구보건을 실천하려면 그 지역사회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즉 인구의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해요. 즉 인구의 연령별, 성별 분포를 파악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인구 피라미드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 세로축은 연령대 분포예요. 가로축은 인구수 또는 인구 비율이에요.
피라미드형은 출생률이 높고 사망률이 낮아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예요. 종형과 항아리형은 출생률과 사망률 모두 낮은 형태인데요. 하지만 두 구조는 완전히 달라요. 종형은 연령층이 고르게 분포돼서 인구가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는 정지형 구조고요. 반면에 항아리형은 출생률이 낮고 고령화가 시작된 단계예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감소형 구조입니다. 별형은 생산연령층 인구가 많은 형, 즉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도시형, 기타형은 생산연령층 인구가 적은 형, 즉 청년층이 빠져나간 농촌 지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인구 보건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인구 구조는 무엇일까요? 바로 종형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출생률과 사망률 모두 낮은 인구 정지형은 하면 종형이에요. 종형만 확실히 기억해두세요. 인구 정지형. 그런데 인구 보건에서는 단순히 몇 살까지 사느냐보다는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수명이에요. 인구 보건에서 사용하는 수명 개념은 3가지가 있어요. 평균 수명은 실제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살았는지, 기대 수명은 출생 시점에서 앞으로 얼마나 살 것으로 예상되는 수명이에요. 미래 예측이라 이건 정책 수립에 많이 활용되고요. 건강 수명은 질병이나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이에요. 즉 평균 수명에서 건강하지 않았던 기간을 뺀 수명입니다. 시험에 그대로 나와요. 평균 수명에서 건강하지 않았던 기간을 뺀 수명은 건강 수명. 그래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는 즉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게 공중보건의 목표입니다. 앞에서 인구보건이 국민 전체의 건강과 복지를 관리하는 영역이라고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인구보건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었어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이 3가지는 각각 역할이 달라요. 공공부조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게 있어요. 시험에서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하면서 의료급여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의료급여랑 의료보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의료급여는 공공부조고요. 국가가 돈이 없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직접 지원해주는 거예요. 바로 다음에 나올 의료보험, 즉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예요. 단순 실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그 4대 보험이에요. 사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이 바로 의료보험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의료급여는 공공부조고요.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서 생명보험이 자주 나오는데요. 생명보험은 개인이 알아서 드는 민간보험이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공하는 돌봄과 지원 서비스 같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노인복지가 장애인복지센터, 아동보호시설 같은 곳이 있어요. 이제 모자보건 살펴볼게요. 모자보건이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활동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모성사망률입니다. 모성사망률은 임신 분만과 관계되는 질병이나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을 말해요. 즉 임산부가 교통사고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 모성사망률을 통해 국가가 모자보건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보건에 대해 살펴볼게요. 산업보건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건활동이에요. 그럼 산업보건에서 중요한 직업병에 대해 살펴볼게요. 직업병은 작업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생해요. 환경별로 대표적인 질환들을 구분해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 오래 작업하면 눈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안구진탕증, 안정피로, 근시 같은 눈질환이 생길 수 있고요. 뜨거운 환경, 고열 환경에서는 열 관련 질환들이 생기는데요. 일사병, 열경련, 열쇠약, 열화탈증 같은 열 관련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열화탈증은 더위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오는 질환이에요. 이건 실제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온 환경이랑 혈관이 나오면 열화탈증. 이렇게 기억해주세요. 잠수함처럼 고기압 환경에서 일하면 잠염병이 생기고요. 이건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입에 부글부글 기포 생기는 그거예요. 혈액 속에 녹아있던 질소가 기포로 변하면서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생겨요. 잠염병과 관련 있는 것은 하면서 질소가 나오기도 하니까 함께 알아두세요. 반대로 비행기처럼 저기압 환경에서는 고산병이 생기는데요. 산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어지러움,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이 두 개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낮은 곳이 고기압이고 높은 곳이 저기압이에요.
다음 분진이 많은 곳에서는 진폐증과 규폐증이 대표적이에요. 분진이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고체 입자를 말해요. 진폐증은 일반적인 먼지에 의한 폐질환이고 규폐증은 이산화규소라는 특정 화학성분을 가진 먼지에 의한 폐질환이에요. 특히 이런 분진이나 화학물질과 관련된 질환은 1년 정도 경력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수년, 수십 년간 장기 노출 후에 생기는 병입니다. 실제로 퇴직 후 수년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1년 이후부터 생긴다 하면 땡이에요.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 있어요. 인쇄공처럼 기계소음이 노출되는 직종에서 나타납니다. 진동이 심한 곳에서는 레이노드병이 생길 수 있어요. 평상시에도 손이나 몸이 덜덜덜 떨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직업병은 다 중요해요. 그리고 산업보건에서는 이런 사고나 질병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숫자로 표현하는 지표들이 있어요. 건수율, 도수율, 강도율입니다. 건수율은 근로자 1000명당 재해 건수, 사람 수 기준으로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고요. 도수율은 근로자 100만 시간당 재해 건수,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강도율은 재해로 인해 손실된 근로시간, 얼마나 심각한 사고였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건수율은 근로자 수당, 도수율은 시간당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시험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 산업지표 재해와 상관없는 것은 하고 나오면 건수율, 도수율, 강도율은 3개니까 나머지 하나가 다른 개념이겠죠. 그게 정답이에요. 기출문제 같이 풀고 마무리할게요. 윈슬로우의 공중보건학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공중보건은 질병치료가 아니라 예방이 목적이에요. 공중보건의 최소 단위가 되는 것은? 정답은 4번, 지역사회입니다. 공중이란 말이 다 함께라는 말이죠. 그래서 개인이나 가족은 해당되지 않고 지역사회, 국가, 세계 순서로 커져요. 그래서 최소 단위는 지역사회입니다. 다음 문제.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3번, 의료급여입니다.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예요. 의료급여는 공공보조,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마지막 문제. 굴착 차감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은? 정답은 3번, 레이노드병입니다. 레이노드병은 평상시에도 손발이 덜덜덜 떨리는 병입니다.